할게요. 네, 대륙 분포의 변화와 판 이동의 원동력. 네.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 이동의 보건. 지구 자기장이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증거 알려주는 것들인데, 원래 그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향하면 북쪽은 거대한 S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은 N극인데, 근데 사실 나침판 보고 북쪽을 향해서 간다라고는 하지만 지리상의 북극은 자전축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전축이 있는 데가 진짜 북극이고, 근데 이거는 지자기 북극은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봤을 때 북극을 말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일치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대략 북쪽이지, 나침판 보고 가잖아? 그러면 여기 지리상 북극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캐나다 여기 요 정도, 여기 캐나다거든요. 그린란드 있고, 여기가 북극이에요. 자석상 북극입니다. 그래서 원래 북극하고 만약에 여기 선상에 있으면은 원래 북극하고 북쪽 방향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있으면은 이런 편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13도 정도 이제 여기 대충 가면은 북극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편각. 편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편각은 나침판의 자침이 자침 N극이 지리상의 북극과 진도, 그 다음에 그 이루는 각도를, 이게 편이야, 편. 얘네 책은 아마 고쳐져 있을 거예요. 여기 편각이라고 돼 있죠? 편각 옆에, 편각 옆에, 네, 편각이라고 돼 있죠? 네. 편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쪽을 제외하고는, 요쪽 방향을 제외하고는 편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 네, 편각이 존재해요. 뭐 13도, 20도 이렇게 꽤 크네. 그래도 이 정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침판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지자기 북극에 가잖아? 나침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땅바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서요. 이렇게 요게 북극 바로 아래 이제 위에 있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평선하고 이루는 각도 있죠. 요거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은 N극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한다. 그럼 일반 나침판을 딱 북극에 가져가면 삐걱삐걱해요? 일반 나침판을,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나침판을 북극에 가져가면 삐걱삐걱 돌아요? 이렇게 서야지. 쓴다고. 저거 말고 손에 있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예. 약간 기울기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잘 보면은 좀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어떻게 보는 바라보면 거지? 지평선 이렇게 평평하진 않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침판 어떻게 보는 거지? 북쪽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지. 아니, 안 맞추고 보는 거지. 안 맞추고 보는 건데 그 보는 쪽으로 얘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면 되긴 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보면은 이 빨간색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북극이 저기예요? 예, 저쪽이 북쪽이에요. 예, 저쪽이 북쪽. 신기하다. 그래서 복각과 편각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런데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 근데 이게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일단 마그마가 생성될 때, 마그마가 굳으면서 이제 암석이 될 때 처음에는 좀 액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암석 안에 있는 그런 뭐 자철석이나 이런 애들이 북쪽을 향하고 서 있는다고요. 그러다가 굳어. 그래서 암석에 그런 게 기록이 됩니다.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복각과 편각으로부터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지작의 북극의 위치 또는 대륙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억 년 전 암석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지역에 암석이 있는데 1억 년 전에 요쪽을 향하고 있고,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야. 1억 년 전에. 근데 그러니까 지금 2억 년 전에는 여기를 향하고 있고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서 1억 년 전에 북극은 여기였고 2억 년 전 북극은 여기였고 3억 년 전 북극은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측정된 바로 의하면.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가 3억 년 전 여기 북극이고 2억 년 전 여기고 1억 년 전 여기. 달라요 여기. 그러니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르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다르게 됐냐? 대륙이 이동하는 거를 고려하면은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측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대륙이 처음에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은 요렇게 같게 측정이 된다.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증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르게 측정되는 이유는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그때는 같은 건데 현재 이제 대륙이 이동해서 달라졌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인도 대륙 이동 경로를 보면 인도는 좀 특이한 거는 원래 이게 저기 남극 근처에 붙어 있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각이라고 하는 걸 잴 때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N극이 아래쪽을 가리키면은 플러스로 우리가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작이 북극가 있으면 이게 N극이겠지. N극이 요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플러스 90으로 복각을 측정해요. 근데 남반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반구에 가 있으면은 S극이 이렇게 향하겠지. S극이. N극은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남반구는 복각이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고 북반구는 플러스 값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7100만 년 전 암석에 있는 복각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5500만 년 전의 암석에서는 마이너스 21도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3800만 년 전 암석에서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적도를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00만 년 전에는 플러스 30이 나오고 지금은 요 정도 이렇게 올라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 대륙이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거죠. 남반구에 있다가 적도 통과해서 북반구로 왔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한 5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한 5천만 년 전에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뭐 신생인 거지. 근데 이제 이때 원래 인도랑 유라시아 판이랑 요 밑에 있던 그 해저 퇴적물들 있죠? 그런 거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원래 히말라야 산맥이 뭐 에베레스트 산은 8,800m고 뭐
4,000m 넘고 막 이런 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네. 4산 높이가 4,000m나 되는데 조개 화석이 있다고. 조개 화석. 아,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거 바닥에 있던 게 이렇게 끌어올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조개가 발견됐을 때는 이거는 뭐 노아의 방주 때 대홍수의 증거다. 뭐 요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런 게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한 1년에 1cm 정도는 높아지고 있대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왜 때문에 믿지? 아직까지. 여기 밑에서 이제 멘틀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왜 올라오는 거죠? 멘틀 대류에서 멘틀 대류에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판기아는 이제 한 3억 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구 나이가 48억. 46억 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3억 년 전에는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다는 거고, 그 판기아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 6억 년 전에는 또 이제 곤드와나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고, 그게 이렇게 흩어졌다가 판기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초대륙 판기아는 3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이제 판기아 분열이 2억 2천만 년 전부터 이제 분열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태평양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만나겠죠. 이렇게 또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렇게. 네, 요것도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요런 한 2, 3억 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초대륙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정도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 호주네, 호주가 일로 붙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가 요 정도 있는, 아예 중앙에 이제 위치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한 2억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이제 새로운 초대륙이 생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3억에서 5억 년 주기로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흩어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있네요. 5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분포하던 테티스 해가 소멸되었다. 테티스 해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솟아 올라와 히말라야 산맥을 이뤘다. 현재 히말라야 산맥에는 암모나이트 등의, 이거는 이제 해양 화석이잖아요. 이런 게 발견된다. 그 다음에 팔의 운동과 지각 운동. 그래서 이건 이제 고1 과정에서도 많이 나온 거죠. 이제 발산형 경계의 지형이 해령과 대륙에서는 열곡대라고 하는 게 생기고, 해령은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던가 뭐 태평양에 있는 해령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에 있는 열곡대는 여기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근데 여기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가 바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바다가 될 겁니다. 이 마다가스카르 이거 있죠, 요것도 원래 여기 붙어있던 거예요. 여기 붙어있다 이렇게 떨어진 거고,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랑 아프리카 대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발산형 경계이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수도 있고, 대륙판끼리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때는 둘 중에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구가 생기고 이렇게 화산 활동 때문에 호상 열도가 해구와 나란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섭이 이런 거를 이제 그 섭입하는 해양판에 있으면은 그 신발 지진이라던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진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여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것 가운데 이제 마리아나 해구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되고 여기가 그렇고요. 여기 괌 마리아나 제도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해구랑 나란하게 호상열도 같은 거 생기게 되고 괌은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이제 이런 게 호상열도죠. 호상열도가 이렇게 늘어섭니다. 일본도 뭐 호상열도 중에 하나죠. 일본도 이렇게 호상열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원래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인 거고요. 이건 해양판, 얘는 해양판은 아니에요. 얘는 대륙판에 속하는 겁니다. 유라시아판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때는 호상열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습곡 산맥 생길 수가 있고, 해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화산 활동이랑 지진이 같이 있죠. 화산 활동이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는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지는 않아서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활동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진은 이제 천발 지진, 중발 지진까지 있고 그렇게 되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건데 여기를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여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보존형 경계고 여기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제 변환 단층의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를 잘 보면 이게 또 보여요.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잘 보면은 여기 해령이 하나 있어요. 해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 같은데 요런데 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긋나요. 그래서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이런데 지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콜로라도 짱이죠. 뭐가 짱이에요? 콜로라도. 뭐가 짱이에요? 콜로라도가 왜 짱이에요? 되게 좋아. 아 좋아요? 콜로라도가 그냥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멘틀 대류가 원인이다. 멘틀 대류가 원인인데 그래서 전체 멘틀 대류 모형 뭐 이런 것도 있고 멘틀 대류가 원인이 된다. 판 하부의 연약권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약권은 한 100에서 한 400km 정도 되는 그 깊이인 거죠. 깊이. 거기서 멘틀에서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 그 열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 등이 멘틀 대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 이동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대류만 멘틀 대류만. 근데 판 이동의 원동력이 그러니까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수동적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판의 움직임에 의해 멘틀 대류가 유도된다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는 힘이 또 있는 거야. 가라앉는 힘이 있습니다. 밀도 차이. 네, 뭐 그렇죠, 그런 거. 그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얘가 얘를 끌고 가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판이 가라앉으면서 얘를 끌고 간다. 그 다음에 여기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 그러니까 여기가 좀 높긴 하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중력의 영향이다는 소리인데, 얘가 미끄러져 가면서도 판이 이동한다. 그래서 해구에서 섭입하는 차고 밀도가 큰 해양판이 멘틀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뒤따르는 판을 당기는 것이다. 이는 오래된 해양판이 연약권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힘으로 판을 움직이는 주요 원동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 해령의 높은 부분에 위치한 판이 중력에 의해 해령이 측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판이 이동하게 되는 힘으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요게 더 세다. 요 힘이 더 세다. 판이 끌려 들어가는 힘. 섭입하는 판을 멘틀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섭입하는 판과 그 위에 놓인 판이 핵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멘틀이 순환하여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런 힘들이 작용해서 멘틀 대류가 더 유도가 된다. 뭐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죠. 판의 운동과 멘틀 대류는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열점이나 플룸, 뭐 열점 뭐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멀어지면서 지진 같은 거 많이 발생하잖아 원래는. 그쵸? 근데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여기 판의 중앙에 있습니다. 하와이 판의 경계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아주 화산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왜죠? 그러니까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왔어요. 가봤어요? 뭐 멋있어요? 저희 미국에 살다 왔어요. 요 콜로라도에서? 네. 아 진짜? 그래, 콜로라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 저럴까 생각하는 거죠. 왜 판 경계도 아닌데 왜 여긴 화산 활동이 많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게 이제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룸 구조론. 플룸이라고 하는 게 상승하는 곳에 이런 열점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외핵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이걸 플룸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거 마그마로 부르지 않고 하여튼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상승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 경계랑은 상관없고. 그래서 그게 열점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판 있지, 위에 있는 판, 이거는 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화산이 생기고 이동을 해. 그러면 또 생겨. 이렇게 또 생기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하와이를 보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하와이의 섬들이 요렇게 늘어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게 판이, 근데 열점은 이동 안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열점이야. 여기에서 막 하와이에 화산 폭발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조용한 폭발이긴 해. 이게 그 용암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이제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흐르는 그런 마그마여서 여기서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하와이예요? 여기는 하와이고 섬이 다 이름이 다른데. 그럼 하와이 제도 이렇게 부르겠지. 하와이 제도. 요거는 하와이고 뭐 요거는 마우이고 뭐 이러네요. 오하우고. 호놀룰루는 여기 있나 보네. 호놀룰루가 여기 있구나. 아무튼 요거는 여기서 생겨서 쫄로 간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이동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옛날 거잖아요. 얘 생긴 게. 네. 그래서 이 판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선이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열점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원인들을 이제 판 구조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애들, 열점에 하와이에서 또 멀리 있는 애들은 이제 연령이 더 증가한 거고요. 이 판이 이동하는 거는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섬들이 늘어서 있는 거는 판이 이동했다라는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열점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풀룸 구조론과 지구 내부 운동. 그래서 이제 뜨거운 풀룸이 나오는 곳은 열점이 있는 거고요. 하와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아이슬란드도 해령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여기 나오죠. 아까 전에 그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지진파 단층 촬영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각 연료량을 측정한 건데 이렇게 지진파 단층 촬영법은 아무튼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뜨겁거나 아니면 액체 상태이거나 이거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속도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뜨거운 풀룸이 있다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법이고, 풀룸이 상승하는 부분은 뜨거운 풀룸, 그 다음에 이제 하강하는 부분은 차가운 풀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이나 이런 데가 뜨거운 풀룸이 있는 곳이고, 여기 차가운 풀룸은 이게 가라앉는 부분, 아시아 이쪽은 이제 가라앉는 하강하는 차가운 풀룸이 있는 거고,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데는 이제 뜨거운 풀룸이 상승하는 곳인 겁니다. 대서양 중앙 해경도 상승하는 곳이고. 이해하시죠? 네.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 판 경계에서 멀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의 차가운 풀룸이 나타난다고 써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법은 지진파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다. 멘틀 전체 규모의 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이것도 칸 채워보고 지구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지구 자기장의 요소 중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 자침이 지리산 북극과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편각. 어떤 암석에서 측정한 고지자기에 이게 지금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북극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는 편각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복각으로는 이제 위도 같은 걸 알 수가 있는 거, 위도. 그래서 복각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모목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이렇게 써있네요. 지자기 북극, 지자기 북극. 하여튼 이거는 위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각으로는 그 당시 위도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칸무리아 시대의 초대륙은 로디니아고요. 그 다음에 곤드와나와 작은 대륙들로 갈라졌고, 고생대 때는 초대륙은 판게아죠. 이름이 판게아. 중생대에 갈라졌다. 그 다음에 초대륙이 형성되고 분열하여 이동하다가 다시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3억에서 한 5억 년 해당하는데 이 주기를 윌슨 주기라고 합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하는 거죠. 윌슨 주기라고 한다.
두 판이 멀어지는 경계는 이제 발산형 경계가 되고요. 그런데 해령이나 아니면 육지에서는 열곡대라고 열곡대가 형성이 된다. 두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는 수렴형 경계고, 근데 책에는 수렴 경계라고 써있나? 수렴 형자 뺀, 수렴 경계라고 써있네요. 네, 보존 경계, 수렴 경계 뭐 이렇게 되있네. 아무튼 그 다음에 해구와 해양판과 해양판은 해구랑 호상열도 이런 게 생기고, 지진과 화산활동이 있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는 해양판이 섭입하죠. 해양판이 섭입하여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한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습곡산맥.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화산활동은 없습니다. 소멸되거나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는 보존 경계고, 보존 경계.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면서 변환단층이 생긴다. 원동력 최근에는 판의 움직임에 의해 멘틀 대류가 유도된다라는 것을 밝혔다. 하와이 열도는 고정된 열점에서 형성된 화산섬이 태평양판이 이동함에 따라 열점에서 벗어나는 배열이 된 것이다. 열점을 벗어나 배열이 된 것이다. 그렇고, 플룸 구조론과 지구 내부 운동.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멘틀 물질 덩어리를 플룸이라고 하고, 상승하는 플룸을 뜨거운 플룸, 하강하는 플룸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한다.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지구 자기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현재 지리상 북극과 지작의 북극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복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침반 자침이 지리상 북극과 이루는 각은 편각이다. 편각. 그 다음에 로디니아와 판게아는 모두 섬캄브리아 시대에 분포한 초대교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이니까 로디니아는 섬캄브리아 시대가 맞는데, 판게아는 고생대 말이니까 아니고요. 판게아는 북반구의 로라시아와 남반구의 곤드와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요게 판게아인데 여기 로라시아라고 하고 이거 곤드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맞는 설명이긴 해.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대륙 약 5천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분리되어 북상하기 시작했다. 아니, 5천만 년 전에는 이미 합쳐진 거예요. 네, 5천만 년 전에 합쳐졌습니다. 그 전이겠지. 1억 년 전이라고 되네. 1억 년 전. 1억 년 전에 분리되었고 5천만 년 전에는 합쳐진 겁니다. CBD. 보존형 경계는 여기 C, 수렴 경계는 이렇게 모이는 거 여기 B랑 A도 수렴 경계고요. 해구가 발달해요. 해구 발달이 이루어져 있구나. 미안. B네요. B. 그 다음에 해령은 D죠. D. 여기 요 아이슬란드에 여기가 해령이 있습니다. 요 섬이 이렇게 뭐 갈라질 거예요. 저 아이슬란드도. 그
다음에 A에서 해구 발달 받고 B에서 화산 활동. 요거는 보존형 경기이고 화산 활동 없습니다. B. 그다음에 C에서 신발 지진. 신발 지진은 이제 요 A나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그다음에 C에서 D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하죠. 이거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합니다. 기억이 나시고. 하와이 섬은 열점 위에 위치한다. 현재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하잖아. 하와이 섬이. 하와이 섬에서 북서쪽으로 갈수록 화산섬의 연령이 증가한다. 북서쪽 연령 증가한다. 맞네요. 예. 태평양판이 이동함에 따라 하와이 섬의 남동쪽에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하와이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일로 가. 하와이가 섬은 여기 생기겠지. 그럼 남동쪽이 맞지. 남동쪽.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섬들이 북서쪽에 있는데 하와이 섬이 일로 가. 그러면 여기 열점에서 또 생겨. 그럼 남동쪽에 섬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억력 찍으시고요. 플룸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멘틀 대류는 상부 멘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플룸 구조론은 이제 외핵에서부터 플룸이 만들어져서 올라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부 멘틀의 움직임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여기. 외핵에서부터 열에너지 받아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 상부 멘틀에서만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야. 플룸 구조로는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렸고, 현재 아시아 대륙의 하부는 차가운 플룸이 분포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수렴하는데 있죠. 수렴하는데 이런 데는 차가운 플룸이 있는 겁니다. 가라앉는 곳. 그 다음에 대규모 뜨거운 플룸은 대륙을 분열시킬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나 이런 데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대륙이 분열될 수 있는 겁니다. 개념 적용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10번까지 있네요. 2번부터 10번까지 좀 풀어봐 주십시오. 요런 거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북극이 일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과거에 두 개의 지작이 북극에 존재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와 나를 통해 대륙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이 분포하는 스국산맥이 유라시아 대륙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의 스국산맥이랑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요렇게 분포한다 이거죠. 이렇게 요렇게 스국산맥이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니은디고요. 4번. 그 다음에 5번 아닌데? 알아? 4번이요. 고지작이 복각으로 당시의 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위도 측정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복각으로. 그 다음에 약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했다. 이게 마이너스로 측정되는 건 남반구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인도 대륙의 이동은 약 1000만 년 전에 종료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료된 게 아니죠. 현재도 계속 북상하고 있어서 1년에 1cm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되는 거고요. 이거 3번이야, 3번. 3번에는 3번이 맞네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판계하고 여기 대서양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대서양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요 테티스에는 점점 감소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여기를 테티스해라고 했나봐요. 요 사이. 그래서 요게 붙으면서 테티스해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맞는 거고, 곤드와나 대륙에서 인도 대륙이 북상하였다. 요게
밑에가 곤두안하고 위에가 로라시아예요. 로라시아고 아래쪽이 곤두안입니다. 요게 떨어져서 북상하였다. 대륙의 면적이 감소하고 해안선 길이가 짧아졌다. 예. 대륙의 면적은 뭐 비슷할 것 같고요. 그냥 분리만 된 거니까. 근데 해안선 길이는 길어진 거죠. 그렇죠? 해안선 길이는 전체가 길어진 겁니다. 기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열곡대가 생기는 거네요. 예, 대륙 지각이 얇아진 곳에 열곡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열곡이 늘어서 있는 건 열곡대라고 하고, 요런데 열곡이 형성된다. 뭐 맞는 설명이고요. 열곡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륙 지각이긴 한데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애랑 붙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뭐 맞는 설명이고, 나중에 여기도 요렇게 열곡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갈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현재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뭐야?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두 해양판이 수렴하는 지역의 단면이고, 나는 대륙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해구가 발달하는 게 맞고요. F 지역의 습곡산맥 맞고요. 나보다 가에서 화산활동 활발하다. 맞죠? 여기 화산활동 없습니다. 가에서 판 A의 밀도는 B보다 크다. 맞고, 5번. 나에서 지각 C는 D 아래로 섭입하면서 연약권으로 하강한다. 근데 이게 하강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5번이에요? 5번이죠. 틀린 거. 그러니까 연약권까지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약권으로 하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륙 지각은 연약권보다 밀도가 작아서 멘틀 속으로 섭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암사권에 애초에 그 연약권 밑으로 못 파고드는 게 못 가는 거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암사권으로.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이다. A에서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B는 보존형 경계인데 화산활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C와 D 부근에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은 없어요. C에는 D 부근이 신발지진이 있는 겁니다. 1번 답이고, A와 D 지역 모두 수렴형 경계다. 수렴형이고, 여기는 수렴형이에요. 이거 지금 수렴형 맞습니다. 태평양판은 필리핀판보다 밀도가 큽니다. 근데 이걸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로 섭입된다 그런 의미 같아. 근데 이게 지금 태평양판이 섭입되는 거 맞기 때문에 밀도가 태평양판이 더 큰 거고요. A에서 D 지역에서 모두 화산과 지진활동 아니고, A는 화산이 없죠. B를 맞아요. 그 다음에 A 지역은 습곡산맥 맞고요. B에서 D는 해구 발달하는 거 맞죠. 지금. 그래서 기억 2번.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 바다 넓어지는 거 맞고, 동아프리카 요거 분리될 거고,
천발 지진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천발 지진은 A에서 C 하부 멘틀대로 상승한다. 이거 상승하니까 발산하는 관계고 C도 상승하니까 발산하는 관계고 이것도 발산하는 관계잖아. 이거 다 맞네. 북아메리카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변환 단층이고 보존형 관계니까 B랑 같은 종류의 판은 B와 같은 종류의 판 경계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보존형 관계고 이거는 발산형 관계. 그다음에 하와이 오버예요, 옥도 5번 아니네요. 새로운 화산섬은 하와이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는데 서남부. 아 잘못 하와이가 일로 가고 나서 생기니까 남동쪽에 생긴 남동쪽 하와이의 남동쪽 태평양판의 이동은 4,200만 년 전에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때 바뀐 거잖아요, 그쵸? 요게 4,200만 년 전에 맞고요. 나중에 왜 40만 야 2,7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태평양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이렇다. 이거 해봐야겠네요. 이거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그쵸? 네. 네. 여기서부터인데 뭐가 있나? 거리? 그 거리 키로. 아 여기 있구나. 미드웨이 섬까지는 2,700km고 2,700만 년. 700만 년 10의 6승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이거 지우고 10 남네 맞네 10cm 하면 4번 다 되네. 2번 그 아니에요? 다음에 옳지 않은 거 플룸 구조로는 하부 멘틀의 대류 운동만 설명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상부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류를 설명하는 겁니다.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핵의 경계 부분에서 여기 외핵이죠 외핵. 그러니까 차가운 플룸은 하부 멘틀까지 하강하여 플룸의 뜨거운 플룸 생성을 유발한다. 뭐 맞는 것 같고 현재 하와이 섬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생긴 열점에 위치하는 게 맞고 플룸 구조는 판의 운동과 관계 있는 지구 내부 구조 운동을 설명한다. 아무튼 맞는 거죠. 여기 하강하는 부분에 차가운 플룸이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와우. 설명하는 게 맞는 겁니다. 2번 답이고요. 네. 지구가 수고했습니다. 난 마의 길.